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프 강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날 내용이나 느낌이 어떠셨는지 해당 영상에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으로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만감이 제일 많이 교차했던 포인트, 힘든 분들, 숨통 트인 분들, 잘 사서 이미 오른 분들 다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제가 아직 어둡다는 거 좀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그날 너무 많이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앞으로 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여태까지 없었던 현상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영상을 켰어요. 일단 첫 번째 5월달입니다. 5월달은요 종부세 회피 매물의 마지막 달인데요, 언론에 전혀 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엔 뭔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정규 강의 하면서 이미 그 현상이 있었는데 전화가 이제 오잖아요. 갔다 오니까 5월달이 이제 피크였더라고요. 뭐냐, 예전에는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내 어떤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부세 안 맞고 싶어가지고 파는 약간 저렴한 매물이 종부세 회피 매물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방에 가면 법인이나 개인 다주택자 있죠, 이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던지는 호가를 급격히 낮추는 매물이 남아있는 데가 종부세 회피 매물이었어요. 이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지방시장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론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종부세가 뭐지란 개념으로, 예전에 비해서요, 그런 개념으로 매매시장이 흘러간 지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투자자들은 이거를 잘 알고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투자자 시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언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투자자들은 야 이거 오를 건데 종부세 피하려고 싸다, 이걸 내가 갖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단지, 실거주하기 좋은 단지,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갔던 단지, 뭔 뜻이냐면 반등이 좀 있는 단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회피 매물에 대해서 대중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요거는 캐치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슬슬 언론에서 부동산 올라간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변한다, 전국적으로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얘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장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밑에서는 갈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근데 피셜이 아니라 월세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월세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월세를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적을 해왔고 제가 월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완전히 박제가 돼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시장은 전부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려면은 월세가 아니라 매매 또는 전세가 움직여야만,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야만,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를 띄워야만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늦거나 아니면 관심이 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뿐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회복, 갑자기 탁 튀어가는 그래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다른 시장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임대차 3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변했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임차인이 갑이 맞아요.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비아냥이나 불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한계가 있겠지만 정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갑이 맞아요. 집주인은 지금 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임대인, 임차인이, 이제 법적 용어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임차인 분들이 갑이죠. 수요가 없으니까, 임대인들이 집을 던져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임차인 분들에게 맞춘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 분들은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임대차 3법 이후로 이번엔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 공급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 나와서 임대인이 유리한 포지션으로 만약에 여러분 된다면 임대인들은 예전과 같은 태도일까요? 제가 이거 나중에 기사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다를 겁니다. 굉장히 방어적. 여러분 예전에 미국, 유럽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월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 왜 모든 건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왜 심지어 재산세를 임차인이 내는지 한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게 그쪽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공부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겹치고 막 규제도 하고 하다가 결국 글로 가는 거거든요. 수급이 안 맞아서. 예전에 일본에서 세입자가 면접을 보고 뒷돈, 감사비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중에서 몇 단계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전세 수급이 변해서 임대인이 유리해지게 되면요, 저는 임대인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임차인분들 배려해 주는 게, 배려란 단어도 죄송해요, 되게 건방지다고 저 스스로 느끼거든요. 배려가 아니라 임대인이니까 내가 가능한 임차인분한테 맞추자란 생각들이 이미 많이 없어졌고, 전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세금 높고 이자 높고, 정부에서 임대인들 여전히 별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수급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됐을 때 다음 시장을 대비하고 더 조심하고 살아남기 위한 세팅을 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없던 시장, 약간 임대인들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깐깐하고 법적이고 뭔가 예전과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언론의 힘이 예전보다 많이 강해질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엔 투자자들이 많았잖아요. 투자자들은 시장을 알아서 공부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몰려다니고, 하여튼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좀 설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기는 갭 투자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취득세 12점 몇 프로 내는 사람 없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밖에 몇 명 없습니다. 거의 실수요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옮겨 타기도 안 돼요. 다주택자도 안 돼요. 지금은 생애 최초 구입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언론에 신경을 많이 써요. 언론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은 매수 타이밍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저도 그랬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외부의 정보를 듣고 취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 기사가 이미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점점 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번 주부터 심해질 것 같아요.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왜냐?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언론의 파워가 세질 수밖에 없냐? 알고리즘. 여기 유튜브 사람들이 그냥 싫어도 떠요. 내가 찾던 거, 관심 있는 거를 그냥 내가 강제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내가 평소에 걱정하고 있던 집 문제. 그런데 22년도 7월 달부터 사람들이 매매 전세를 안 하고 월세로 많이 갔다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데, 만기 때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이미 만기에 대해서 4월 달부터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언론에서 갑자기 야, 집값이 다시 오른대,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 전세가가 다시 오른대, 아니면 월세도 여전히 오른대, 시장이 뭔가 이상하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현상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차 3법 만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가 찾아오고 있냐면은, 역사적으로 이거 불가능했죠. 사람들이 2년 가까이 집을 안 샀어요. 내 집 마련 금지 구간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집을 안 사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의 뉴스를 감지하고 월세 시장에 있다가 시장에 나올지 말지 결정하는 타이밍이 요번인데, 누적 수요가 이만큼 데이터상 많을 수 있는 타이밍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IMF 때도 이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집을 사면 안 되는 국가였거든요, 한동안. 그럼 이번에 나올 데이터나 뭔가 언론의 어떤 영향력은 역대급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보셔야 되는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취합을 해보면은 아무튼 시장에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뭔가 수급을 좀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작 시장에 다시 나와야 될 타이밍에 수급이 고쳐지거나, 그분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수급 상황이거나, 심지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전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취합해서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불안함은 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게. 그럼 그거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발휘가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에 내려갈 때 굉장히 특이했단 말이에요. 거래가 아예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고 월세를 선호하고, 그러면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모습도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시장의 예측을 어려워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저는 감안해야 되고요.
예측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제 말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말만 듣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수급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바닥이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고 언제 시장에 나올 거고 이런 거를 알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또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에 변수가 많고 이런 일들이 발생 가능하다,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조금씩 이미 나온 것도 있고 이미 벌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벌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같이 지켜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이 다르긴 다르구나, 뭔가 좀 역사적으로 없었던 시장이구나, 내가 배울 점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